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여전히 오늘 뭐 상당히 일단 갭 상승을 한 부분을 보이는 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갭 상승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데, 상당히 강력하게 일단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일단 그 수급적으로 보면 뭐 어제는 이제 외국인 샀지만 오늘은 기관이 사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박스권이다 라고 일단 마음을 가지고 일단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어제와 다르게 일단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 1,500억이면 거의 코스피에서 한 3, 4배 올리니까 뭐 한 4, 5천억 이상 들어왔다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크게 들어왔고, 마침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수급으로 바라본 시장을 보면 지난 5일간은 일단 순매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일단 한 3일 정도죠. 3일 정도는 이렇게 팔았는데, 제일 말 판 게 한 2,500억, 2,566억이었는데, 그 외에는 일단 별로 판 어떤 부분은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도 일단 지난 5일간의 모든, 그 수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은 순매수를 유지하고, 이 개인이 이제 매도를 한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기간에서 이렇게 일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좀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일단 이렇게 계속 외국인이 계속 수급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이제 위쪽으로 틀려는 어떤 그런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뭐 지난 외국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가지고 있는 투자된 금액, 뺀 금액의 지금 73% 정도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뭐 여력은 조금 더 있다. 하지만 뭐 이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을 한번 이렇게 둘러볼게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된지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좀 계속 이렇게 순매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와 반대로 일단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매수세 이렇게 좀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투자된 부분을 다시 이제 코스닥에 옮겨가는, 그러니까 중용주는 아니고 소형주,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어떤 위주의 어떤 부분으로 섹터로 일단 이렇게 돈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대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삼성전기나 뭐 SK하이닉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곳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올리기는 좀 힘든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일단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섹터별로 일단 본다 그러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면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어떤 부분은 안 보이지만 이 전기전자는 아직까지 계속 유효하게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클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기전자가 아직도 계속 유효하다고 일단 보여지고, 언제 빠질지는 사실은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빠질 때는 빠진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단 이 화학 쪽에 다시 또 재차 돈을 넣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약품 쪽은 지금 현재 약간 애매모호하게 약간 느타가 지금 약간 수급이 들어오다가 지금 현재 약간 멈칫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다른 어떤 섹터를 지금 본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이 운수창고 쪽, 약간 참고할 만한 운수창고 쪽이 오히려 되네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뭐 화학, 전기전자, 운수창고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가서도 계속 우리가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이제 계속 수급이 순매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좋아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요 유통 쪽도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앤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쪽, 이쪽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서 좀 더 많은 어떤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제약 쪽, 이게 뭐 참 대단.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비금속 쪽도 많이 들어왔어요. 비금속. 그렇죠? 그래서 좀 코스닥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수는 좋다. 그 다음에 그 한동안 일단 관심이 없었던 기계장비 오늘 같은 14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참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한 번씩 들어올 때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장비도 계속 아직 이게 왜 기계장비가 들어오는지는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남북 경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국의 1대1 장로 그 1대1에 대한 어떤 그 큰 어떤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금 뭐 제3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국토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 장비 쪽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 이게 안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은근히 지켜보면 이쪽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급을 넣고 있는 어떤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수급이 잠시 잠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 섹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쉰다, 아니면 가격 조정한다, 기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섹터 자체는 일단 지금 현재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IT 하드웨어, 제약, 비금속, 기계 장비, 이렇게 섹터로 보여지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외국인이 이 돈이 지금 들어오는 게 약간 하루 이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집어넣은 돈이 지금까지만 해도 거의 한 6조가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지난 7주, 8주간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어떤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일단 좀 마음을 굳게 잡고 일단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 수급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화학이 좋아 보이죠, 그렇죠? 화학 쪽이 일단 수급이 끊었고, 그 다음에 의약품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여기에 기간이 좀 더 들어왔네요, 그렇죠?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이 들어오네요. 아마 이게 그래서 화학하고 의약품도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다면 운수창고 쪽이었죠. 아까 운수창고 쪽이 여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본 것다시피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역시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쪽, 그쵸? 유통 쪽하고, 그 다음에 제약하고 비금속 쪽이었죠. 제약, 비금속. 그 다음에 기계장비. 기계장비는 이제 하여튼 어쨌든 이게 외국인의 어떤 그런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섹터를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바로 이제 이 관심주를 한번 볼게요. 외인 수급으로 본 어떤 관심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일단 그 감신주가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에서 많이 걸렸죠. 수급이 들어온 날은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시그널로 확인해 가지고 계속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일단은 삼성전기가 여기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이런 쌓여진 어떤 수급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한 번 이렇게 수급 시그널이 강하게 나왔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어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기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캠텍 며칠 됐죠.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롯데캐피탈은 좀 두고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한 4주 전, 3주 전에는 좀 약간 강한 그게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아무 수급이 없다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대형주는 좀 약간 스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카페24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간이 아주 들어오기 전이지만 외국인이 이 정도로 끌고 있으면 상당히 뭔가 있는 겁니다. 카페24의 어떤 그 주가 차트를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마콘데스도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봐주고 또,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좀 크니까 좀 뛰었고, 그 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는 IT 관련된 어떤 이런 장비업체나 이런 부품업체들이 지금 다시 뜨기 시작하는데, 글쎄 이게 참 일시에 지나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관심을 두고 좀 트래킹 할 필요는 있다. 지금 당장 뭐 매수 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좀 트래킹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ST큐브 이것도 관심 종목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롯데정밀화학도 좀 약간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SFA, 이게 IT 아까 부품주 장비주죠. 여기 헬스랑 같이. 근데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이 차트나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섹터 분석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테스나 SFA를 한 얼마 정도 가져갈지에 대한 대충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삼성 SDS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두고 보시죠. 삼성생명도 이게 좀 넘어가죠. 네페스도 그렇고 오스코텍 오스코텍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코비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이게 좀 작은 그 시가총액이지만 그래도 일단 변동성이 크면서 아마 이게 이 두 종목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좀 보시죠. 이게 왔다 갔다 일관성 있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벤티움도 좀 건너뛰고 PSK도 넘겨뛰고 KMW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KMW. 그 다음에 영업무역도 한 번 더 한 며칠 정도 더 지켜보시고, 경농도 그렇고 유한양행 얘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나도 애매한데 일단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죠. RFHIC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성 좀 있다가 현대해상도 그렇고, 파트론 이게 한동안 계속 나오다가 지금 또 나왔는데, 일단 지금 이게 아마 저랑 같이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매수했다가 파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홀딩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건 뭐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전기차 관련돼서 있던 또 뭐 수소차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또 테마 그 이벤트 때문에 아마 같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좀 약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오이솔루션 차라리 이쪽에 많이 들어오고는 이쪽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CMG 제약도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SK 매트리얼스 여기는 관심 정보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뉴로스 이건 좀 절대 수급량이 좀 작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STI 얘도 좀 그렇고, 솔리드 얘도 좀 아주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차라리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에이스테크 얘도 괜찮습니다. 유진기업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건설 쪽에 일단 가격 조정이 아마 한 일주 이상 이렇게 계속되는 어떤 유진기업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좀 더 지켜보다가 들어갈 때 이제 좀 더 시그널이 또 확실해질 때 한번 들어가시죠. 코미코는 좀 절대 수급량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심스럽고요. 유한기엔 얘도 아직까지 멀었고, 현대공업지주, 중공업지주 이것도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메가스타디고 이게 참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강하게 나오네요. 메가스타디고 여기 이게 섹터 자체도 상당히 뭔가 그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가 아닌데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익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 다음에 이유가 아마 뉴스나 이렇게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때 아마 개인들이 또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그때 늦죠. 연우 괜찮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아직 수급량이 멀었고, 삼성 패키징도 멀었고,
그럼 이렇게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지만 이제 지금 현재 대충 그 분위기가 IT하고 제약하고 IT 부품 쪽, 반도체 쪽 이렇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그다음에 일부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아니네요. 우리가 이걸 또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학, 의약품, 그 다음에 전기전자, 미수창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닥, 그리고 유통, 오락문화 아주 멀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약, 비금속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봤던 관심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했는데 11종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뭐 포스코 컴텍 같은 경우는 3.7% 올랐고, 그 다음에 한생 같은 경우는 4%, 오스코텍 3.1%, 넷마블이 4.7%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일단 이게 지금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IT 보죠. 그러면 IT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주면서. 하여튼 뭐 이쪽이 관련돼서 그 섹터나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더불어 이제 어제 이제 엊그제죠. 월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추천이 돼갖고 월요일날 일단 확인했던 이 관심 종목들이 보니까 사실 어제는 뭐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 합이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 있는 주식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가격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부분이 너무 단타나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 어제 관심 종목들은 한 16% 정도의 성과를 냈네요.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뭐죠?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 차트가 상당히 지금 오늘 뭐 이렇게 6.5%까지 오를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차트가 상당히 밑에 내려가 있어요. 이 주간으로 보면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태부터 사실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어떤 부분 모르죠. 여기서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질지 모르는 부분인데, 보면은 여기 이 빠진 이후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뭐 한 1월달 말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 그때 쭉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어떤 뭐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종목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차트를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카페24 지금 현재 뭐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나쁘지 않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기간 리포트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분석 리포트가 있겠죠. 그리고 찐주에서 이렇게 스마트 웹 앱 서비스 도입 하면서 근데 이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올릴 때는 사실 이런 이벤트들을 해서 올라요. 근데 다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걸 사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음봉에서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럴 때, 어제 같은 때 어제 사야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늘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서 추매해버리면 나중에 내일 또 이렇게 음봉이 돼버리면 또 이게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거래를 항상 싸게 살려는 어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싸게 살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제약쪽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상승률을 보인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항상 대응을 하면서 너무 욕심내서 일단 몇백 프로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0%, 20%, 30%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계속 대응하면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